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가왔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가 수십 년 후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인 4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토론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즉 월급의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 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만듭니다. 기금의 순자산은 지난해 10.5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5조 원 증가했는데요. 이 기금으로는 다양한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도 공개가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3.59%를 기록하였고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였습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기금을 노후에 다시 연금으로 나눠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줄 것이냐, 이것이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0%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동안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는 상당수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상정했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고작 19.2년 정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실제로는 평균보다 모자란 31.2%로 집계되는 것도 짧은 가입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인데요. 203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는 65살 1969년생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구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4.5%인데 연금액은 소득의 40%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매년 국민들이 내는 돈의 10배를 연금으로 줄 만한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연금에는 해마다 필요한 재원을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두는 부과식과 미리 보험료를 거둬 기금 등으로 쌓아두는 적립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적립식에 가까우며 노인 세대에게는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해도 괜찮을 만큼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구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십 년 뒤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급감하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도 저출산으로 향후 인구구조가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았고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1988년 도입 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무려 70%였고 1998년 1차 개혁으로 소득 대체율을 60%로 낮췄습니다. 2008년 2차 개혁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다시 매년 0.5%포인트씩 조정하여 2028년 40%로 내리는 방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럼에도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공론화위원회의 의제 수기단이 연금 개혁안을 여러 개 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자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재정 안정을 두고 두 번째 안은 소득 보장을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대한 방안들도 있는데요.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는 안을 논의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구성할지,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불안한 국민들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 노령연금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일명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표 통계 자료에서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10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실직, 사업부진, 건강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불안해지면서 국민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 외에 다른 방법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은퇴연금이나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연금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퇴직연금으로 회사를 퇴직했을 때 지급받는 퇴직조합이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자녀들을 이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간의 연대제도, 자원봉사, 사회활동 등으로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